IR 담당자 분께서 텔레그램에 또 공지를 해 주셨는데요. 7월 7일 화요일에 IR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 등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진행 현황과 올해 바이오 USA에서 성과 가져옵니다. 자, 향후 비전 등을 직접 이상훈 대표님께서 설명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7월 7일 IR 행사 다들 아시죠? 우리 에이베바이오는 IR 행사에서 꽤나 여러 번 엄청난 호재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자, 7월 7일 주목해 봐야겠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우리 상담의 소통방 안에서 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자, 우리 영상 설명란 하단에 보시면은 상담의 소통방이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링크 클릭만 해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네, 오셔서 확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베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또 질문을 받고 있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상훈 대표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죠.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요, 기술 이전이 앞으로 없다고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에이베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올바른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전해드린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루하루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드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오해를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라고 하죠. 우리 투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영상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해요. 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또 기술 이전이 당분간 좀 어려울까라는 이런 오해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하는 건 그랩바디 B와 관련된 BBB 셔틀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GSK와 계약했다, 그죠? 이런 내용과 그랩바디 B에 대한 중요성, 일라릴리에 대한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 샌디에이고에서 열렸던 바이오 USA 현장에서 이상훈 대표님께서 K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하는 데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일단 첫 번째가 이거죠. 그죠?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K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는 데만 안주하면 안 된다. 임상 이상을 넘어선 신약 후보 물질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술 이전이 없다라는 건가 앞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한 의미는 기술 이전이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예고가 결코 아니고요. 앞으로는 임상 이상을 넘어서는 데이터를 많이 갖춘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해서 뭘 하려고 한다? 단순히 기술 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요, 그랩바디 B가 있잖아요. 그랩바디 B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노피라든지 GSK, 일라이릴리와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성사를 시켰는데요. 이건 그랩바디 B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이전한 사례에 속하죠. 맞나요? 이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작년에 또 투자를 했었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단순히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와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 상업화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회사와 평가받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예 달라요. 기술 이전을 해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계약금이 정해져 있고, 신약 후보 물질을 상업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 이익 수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받는 밸류에이션 산출값이 있는데, 기술 이전 하나만 하는 거랑 신약까지 만들어서 파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은 예시를 좀 들어 드릴게요.
조금은 아직 에이베이바이오의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에이베이 111은 대표적인 1차 위암 치료제죠. 맞나요? 자, 해당 치료제는요, 기술 이전을 위한 임상 파이프라인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상업화를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상업화를 위한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에이베이 111은 그랩바디 T가 적용된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맞아요, 얘가 상업화에 들어간다, 상업화에 성공한다라는 것은요, 그랩바디 T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죠. 맞나요? 이상훈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 이전도 잘해. 앞으로 기술 이전 더 해낼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술 이전만 보고 있지는 않아. 우린 상업화도 보고 있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중항체 ADC도 일상에 진입한 상태고 신약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에이베이 206과 209 맞나요? 상업화로 나아가는 것도 함께하고 있고 기술 이전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업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 임상을 잘 진행시킬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상업화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바이오텍들이 끝까지 임상을 가기에는 부담감이 심해요. 그래서 대다수가 기술 이전을 하죠. 공동개발로 들어가거나. 근데 에이베이바이오는 나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미 자금은 계속 모아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상업화까지 들어가는 임상을 설계하고 임상을 성공시키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기술 이전이 안 나오겠구나가 아니라 기술 이전은 이전대로 챙기고 여기서 나오는 기술 이전에 대한 것들은 뭐라겠다? 상업화, 신약을 개발해내는 그런 신약 개발 회사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은 맞아요. 작년에 이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크게 상반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시점에선 우리가 무엇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자, 이번 내용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혹시라도 에이베이바이오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영상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영상 끝까지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우리 에이베이바이오 신약 개발 한번 가보자 라고 함께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제가 좀 더 잘 이끌어 드려야 되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제대로 된 분석과 치밀한 정보들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럼 우리한테 지금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주가 계속 빠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쇠기형 삼각 수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쇠기형 삼각 수렴 형태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방으로 이제 올라선다면,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선다면은 올라가다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224일선에 저항을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조정이라는 게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나오다가 이 부분쯤에서 한 차례 도치 캔들이 뜨면서 재차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준봉 하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쇠기형 삼각수렴 형태에서 방향성이 상방으로 간다는 기준봉을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타점을 추가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때 영상 보시고 구독을 하시고 제 번호 저장하신 다음에요, 구독한 다음에 번호 저장하시고 에이베이바이오라고 문자를 남겨놓으면 제가 확인하고서 여러분께 매수 타점이 등장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냥 무작정 물타기하고 무작정 매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에이베이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계획에 없던 물타기잖아요. 내가 원래 뭐 이를테면 1억 원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 1억 원을 에이베이바이오에 이미 다 담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1억 원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더 막 물타기해서 계획에도 없었던 물타기를 해서 비중이 막 커져가지고 그걸 또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러지 않길 바라거든요. 올라갈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비중 막 늘려가지고 순탄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주가 빠져서 더 부담인데 물량 더 담아서 비중이 커져서 더 부담을 받으면 나중에 주가 올라가기 전에 그 시간 속에서 자칫하면 내가 한순간의 판단으로 에이베이바이오를 먼저 팔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말씀드렸지만 세계형 삼각수렴 형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일단 방향성이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준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기준봉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막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요. 여유가 있는 분들만 가시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를 꼭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장중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 어떤 의미의 급등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급등했다가 주가가 눌리면은 어떤 의미를 담은 주가 조정인지 우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매수와 매도를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 확인하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진 않았는가, 내 기준에 맞는가, 적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이걸 구분하면서 주가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에이베이바이오 주주분들 정말 속상한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가늠조차 못하실 수 있지만요, 저한테는 기준이 있습니다. 에이베이바이오의 기업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요. 에이베이바이오의 기업 가치는 첫 번째, 이미 빅파마들이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노피, GSK, 일라일리가 있죠. 이거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다수가 이거 뭐 적지도 않거나 보지도 않고 나가면 저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이거 아는 내용이더라도 우리가 이 주식을 기다리고 공략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에이베이바이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빅파마들의 선택 받았죠? 맞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에이베이바이오는 빅파마들로부터 기술 이전 성공 사례가 쌓인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랩바디 B뿐만 아니라 그랩바디 T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보면 하겠죠. 맞나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 근데 그랩바디 T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시장을 주로 이제 타겟하는 기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연에 수십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머크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를 통해서요,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이러한 키트루다조차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암세포만을 사멸시키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 암세포를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그랩바디 T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핵심 이벤트인데, 이게 정말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머크를 뛰어넘는 차세대 신약이 나오거나 차세대 기술 플랫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AB111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상업화가 된다면 여기에 따른 판매 수익이 또 안정적인 에이베이바이오의 매출로 자리하게 될 수 있고요. 아직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성공한다라는 것 자체가 K바이오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말씀해 드렸었던 대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B111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또
당면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약바이오는요, 분위기 터지면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금 현재 매도 주문 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 말은 매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ABA 바이오의 주가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지금 이 가격에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단기적인 상승은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맞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이 한 번은 강하게 나옵니다. 일단 밑에서 받쳐주는 주가의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AB바이오의 주가가 정말 빠질 대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 차례 변동성이 저는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 대응, 중장기 대응 제가 모두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구독만 하시고 문자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에일라일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